토트넘 호스퍼는 새로운 감독 앙주 포스테코글루 아래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화려한 공격 축구로 인해 토트넘 호스퍼는 프리미어리그에서 4경기 후 10점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들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순위에서 두 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해리 케인을 잃어버린 후 많은 팬들이 토트넘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해리 케인의 부재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팀 내에서 별을 부활시켰습니다. 바로 손흥민입니다. 그는 2022-2023 시즌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잊혀진 시즌을 보냈습니다. 오늘의 비디오에서 우리는 앙주 포스테코글루가 어떻게 손흥민을 부활시켰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의 부진한 시기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토트넘의 현대적인 스타일과 이반 페리시치의 등장은 손흥민의 컨디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30세의 토트넘 공격수가 골을 넣을 때 덜 예리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스카이 스포츠가 2022-2023 시즌에 손흥민의 퍼포먼스를 보며 했던 평가였습니다. 손흥민은 자주 공을 잃었고 상대팀의 골지역 앞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경기 중에 경쟁 상황에 참여하는데 주저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그것이 작년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의 평소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2024 시즌 초기 4경기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손흥민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새로운 시즌은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동하고 팀장인 우고 요리스가 더 이상 토트넘 호스퍼에서 미래가 없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의해 주장 밴드를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부주장은 중앙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신입 선수 제임스 매디슨이 될 것입니다. 앙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정은 많은 팬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 명의 선수가 현재 토트넘의 리더로서 적합하다고 믿습니다. 아마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이 된 순간 손흥민은 자신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클럽의 주장으로서의 연관과 자부심을 느낀다. 8월 12일 주장 밴드를 받았을 때 손흥민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선수들에게 모두가 주장처럼 느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즌, 새로운 시작. 나는 이 유니폼과 이 주장 밴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손흥민에게 주장 밴드는 낯설지 않습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대표팀의 주장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1세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의 제자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팀의 다리와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버니와의 경기에서 버니는 처음 4분 만에 골을 넣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팬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나서 1-1로 동점을 맞추었고 그 후 그는 아름다운 경기를 완성하기 위해 2골을 추가로 넣어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이 넣은 네 번째 해트트릭이었습니다. 이전 3번의 해트트릭은 2020년 사우스햄튼과의 경기, 2022년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그리고 2022년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였습니다. 그때의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총 골수는 106골로 로날도보다 3골 더 많았습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리더이며 매일 연습에서 그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는 오늘 우리의 공격 라인을 이끌었고 그는 그의 기회를 활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정말로 기쁩니다. 토트넘이 버널리의 5에서 2로 승리한 후 앙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유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떠난 후 사람들은 토트넘 호스퍼가 전송시장을 뒤집어 놓고 해리 케인을 대체할 선수를 영입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공격수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대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에게 신뢰를 둔 채로 그를 토트넘을 다시 구축하는 계획의 핵심으로 만들었습니다. 해리 케인의 이탈은 토트넘에서 변화를 가져온 요인 중 하나입니다. 나는 내 팀의 선수들이 어떻게 플레이해야 할지 상상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함께 조립하는 것이며 이 클럽에 있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좌우 윙 또는 중앙에서 뛰더라도 손흥민은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어떠한 시스템에서도 뛸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그가 완벽하게 어울린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의 최전방에서 뛸 때 가져온 첫 번째 차이점은 리찰리슨과 비교할 때 손흥민이 중앙 미드필더와 함께 볼을 전개하기 위해 너무 깊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버널리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빛나게 만든 또 다른 이유는 빈센트 콤파니 감독이 그의 수비 라인을 높게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 수비 라인의 뒤편으로 움직여 팀원의 패스를 받는 것을 선호하는 스트라이커에게 매우 적합한 요소입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제임스 매디슨처럼 상대를 꿰뚫어보는 패스 능력을 가진 중앙 미드필더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더해진다면 버널리에 3골을 넣은 손흥민의 성과가 사실 그다지 많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라이커로서 손흥민은 골을 넣는 것에 집중했고 다른 일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리찰리슨에 비해 그의 효율성을 입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장에서 72분 동안 경기하고 나서 리찰리슨에게 교체되기 전에 손흥민은 3골 외에도 3번이 슈팅을 성공적으로 했고 27번이 터치와 17번 중 14번이 정확한 패스를 하면서 82%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다른 어떤 선수보다도 슈팅을 잘할 수 있고 심지어 더 뛰어난 선수일 수 있습니다. 양발로 잘 차기 때문에 중거리 슈팅에서나 어디서든 골을 넣을 때 항상 위협이 됩니다. 특히 그의 폭발적인 속도로 인해. 손흥민의 단점 중 하나는 그가 이미 31세라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상대팀의 수비 라인을 늘어뜨리고 그들을 분할하여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새로운 파트너로서 매너 솔로몬과 놀랄만한 연결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매너 솔로몬은 이스라엘 출신의 선수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처음으로 정규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의 공격에 새로운 색채와 다양성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흥민이 자신의 최고의 모습을 다시 찾기 위한 열정을 갖고 있는 시즌입니다. 2021-2022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의 득점왕이 되었던 그 시절처럼 더 특별한 것은 손흥민이 팀의 주장이라는 책임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영국 축구의 최고 무대에서 이런 영광을 얻은 첫 아시아 선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비디오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과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우리는 콘텐츠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종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여 채널의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회차에서 만나요.